우유. 그거 제법이네. 그 기세로 하나 더, 수치. 안토, 바니어, 는? 파렴치지. 유행 만화가 조시 이쿠타. 호리키 마사오는? 이쯤부터 두 사람은 점차 웃음기가 가셨고 소주기운 특유의 그 유리 파편이 머릿속에 가득 찬 듯한 음산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건방진 소리마, 난 아직 너처럼 포승줄에 묶이는 치욕 따위 겪어본 적 없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호리키는 내심 나를 제대로 된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를 그저 죽다 살아난, 파렴치한, 바보 같은 괴물, 말하자면 살아있는 송장으로밖에 여기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는 그뿐인 교우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역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호리키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인간의 자격이 없는 듯한 아이였으니 역시 호리키에게조차 경멸당하는 것이 마땅할지 모른다고 다시 생각하며 죄의 안토님은 뭘까? 이건 어렵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법률이지. 호리키가 평연하게 대답했기에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근처 빌딩에서 명멸하는 네온사인의 붉은 빛을 받아 호리키의 얼굴은 마치 귀신 형사처럼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기가 막혀서 죄라는 건 이봐, 그런 게 아니잖아. 죄의 반대말이 법률이라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사가 없는 곳에서야말로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럼 뭐냐, 신이냐? 너한테는 어딘가 예수쟁이 같은 구석이 있으니까. 재수 없군. 그렇게 가볍게 치워버리지 마. 조금 더 같이 생각해보자고. 이건 재미있는 테마 아니야? 이 테마에 대한 답 하나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설마. 죄의 안토는 선이지. 선량한 시민. 즉, 나 같은 사람 말이야. 농담은 관둬. 하지만 선은 악의 안토야. 죄의 안토가 아니라고. 악과 죄가 다른 거냐? 다르다고 생각해. 선악의 개념은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멋대로 만든 도덕의 말이지. 시끄럽네. 그럼 역시 신이겠지? 신, 뭐든 신으로 몰아넣으면 틀림없어. 배고프다. 지금 아래에서 요시코가 잠두콩을 삶고 있어? 고맙군.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는 양손을 머리 뒤로 꿰고 천장을 향해 털썩 누웠습니다. 너는 죄라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모양이네. 그야 당연하지. 너 같은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풍류는 즐겨도 여자를 죽게 하거나 여자한테서 돈을 뜯어내거나 하진 않는다고. 죽게 한 것이 아니다. 뜯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하지만 필사적인 항의의 목소리가 일어나도 역시 아니, 내가 나쁜 거야 라고 곧바로 고쳐 생각하고 마는 이 습관. 나는 도저히 정면으로 맞서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소주의 음울한 취기 때문에 시시각각 날카로워지는 기분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만이 죄는 아니야? 죄의 안토를 알면 죄의 실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 구원, 사랑, 빛. 하지만 신에게는 사탄이라는 안토가 있고 구원의 안토는 고뇌일 것이고 사랑에는 증오, 빛에는 어둠이라는 안토가 있지. 선에는 악, 죄와 기도, 죄와 후회, 죄와 고백, 죄와 전부 신호님, 동의어, 이야. 죄의 대어는 뭐지? 죄, 츠미의 대어는 꿀, 미츠, 이지. 꿀처럼 달콤하잖아. 배고파 죽겠네. 먹을 것 좀 가져와봐. 내가 가져오면 되잖아. 거의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격렬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아래층 가서 요시코랑 둘이 죄나 짓고 오지? 이론보다 실지 검증. 죄의 안토는 미츠마메, 꿀콩 음료, 아니 잠두콩인가? 거의 혀가 꼬일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어디든 가버려.
죄와 공복, 공복과 잠두콩. 아니, 이건 신호님인가? 엉터리 말을 내뱉으며 그가 일어납니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문득 그것이 뇌리 한 구석을 스치고 지나가 핫했습니다. 만약 그 도스토시가 죄와 벌을 신호님이 아니라 안토님으로 나란히 놓은 것이라면? 죄와 벌, 절대로 서로 통하지 않는 것, 얼음과 수처럼 섞일 수 없는 것, 죄와 벌을 안토로 생각한 도스토의 청밀의 덩굴, 썩은 연못, 뒤엉킨 삼실 밑바닥에 알 것 같아. 아니 아직. 하고 머릿속에서 주마등이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어이. 큰일 났다. 잠두콩이다. 와봐. 호리키의 목소리도 안색도 변해 있습니다. 호리키는 방금 전 비틀거리며 아래로 내려갔는가 싶더니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래? 이색적인 살기에 휩싸여 두 사람이 옥상에서 2층으로, 2층에서 다시 아래층 내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호리키가 멈춰 섰습니다. 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방 위에 작은 창문이 열려 있어 방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전등이 켜진 채로 2마리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질어질 현기증을 느끼며 이것 또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 또한 인간의 모습이다. 놀랄 것 없다라고 격렬한 숨을 몰아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시코를 도울 생각조차 잊은 채 계단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호리키는 크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 도망치듯 다시 옥상으로 뛰어올라가 들어 누웠습니다. 비를 머금은 여름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때 나를 덮친 감정은 분노도 혐오도 슬픔도 아닌 무시무시한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묘지의 유령 같은 공포가 아니라 신사의 삼나무 숲에서 흰옷을 입은 신체를 마주했을 때 느낄 법한 변명조차 허용치 않는 고대의 거칠고 원초적인 공포감이었습니다. 나의 흰머리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에 자신을 잃었고 드디어 사람을 끝없이 의심하게 되었으며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일체의 기대, 기쁨, 공명 따위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것은 내 생애에 있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정면에서 미간이 쪼개졌고 그 이후로 그 상처는 어떤 인간과 가까워질 때마다 아파왔습니다. 동정은 한다만 너도 이제 조금은 깨달았겠지? 난 이제 2번 다시 여기 안 온다. 그야말로 지옥이군. 하지만 요시코는 용서해줘라. 너도 어차피 변변찮은 놈이니까. 그럼 신뢰하지. 거북한 장소에 오래 머물 만큼 눈치 없는 호리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혼자 소주를 마셨고 그러고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샌가 뒤에 요시코가 잠두콩을 수북이 담은 접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겠다고 해서? 됐어. 아무 말도 마. 너는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던 거야? 앉아. 콩 먹자. 나란히 앉아 콩을 먹었습니다. 신뢰는 죄인가요? 상대 남자는 나에게 만화를 그리게 하고는 쥐꼬리만 한돈을 생색내며 두고 가던 30살 전후의 무학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과연 그 장사꾼은 그 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그 장사꾼에 대한 증오보다 처음 목격한 그 순간 크게 헛기침 한 번 하지 않고 그대로 내게 알리러 옥상으로 되돌아온 호리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잠 못 드는 밤마다 울컥 치밀어 올라 신음했습니다.